안녕하십니까. 사진가 이성일입니다. 오늘은 제가 그 작업실에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는데요. 그 스캔 과정이에요. 오늘은 스캔 과정인데 요즘 그 필름 쓰는 분들이 꽤 많으시잖아요. 그래서 아마 그런 분들한테도 조금 이 참고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 자리를 마련을 했습니다. 일단 그 슬라이드 필름이 그 찍혀서 이제 현상을 하고 나면은 이런 상태로 나옵니다. 지금 뭐 카트 지금 잘라져 있는데 이렇게 나와 가지고서 이제 이걸 이제 디지털 데이터화 시켜야 되잖아요. 그리고 여러분들 결국에는 뭐 디지털 데이터화를 시켜야 뭐 웹에 올리든 본인이 쓰든 뭐 어떻게 조치를 취할 거 아닙니까? 근데 이제 이 디지털 데이터화 시키는 과정에서 본인이 지금 한번 직접 해보고 싶다고 해가지고서 스캐너를 사는 분들이 있어요. 근데 이제 그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그 스캐너 그 프로그램은 아닙니다. 그 프로그램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걸 제가 다 할 수는 없고 또 그 많은 기종을 또 제가 가지고 있지도 않거든요. 일단 제가 가지고 있는 거는 그 하셀블라드에서 나온 그 이마콘 플렉스타이트 X5입니다. 아마 스캔 과정에서 그 이루어지는 일들은 거의 비슷할 거예요. 단조롭거든요. 그 프로그램들이. 가장 좋은 프로그램, 현상 프로그램으로서 뭐 디지털 카메라 백이나 사전 에디터징 작업을 하는 캡처원이 있습니다만은 캡처원처럼 디테일하게 만들어진 그런 프로그램들은 거의 없어요. 드럼 스캐너의 최고봉이라고 하는 그 하이델베르그 DC3900 뭐 그 프로그램은 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드럼 스캐너를 좀 제가 좀 배우고 싶어서 해봤거든요. 그때 이제 드럼 스캐너 배우면서 그 프로그램을 좀 만져봤는데 그때 뭐 맥킨토시 그 G4로 그때 했었어요. G4로 했었는데 그 프로그램도 역시 뭐 그렇게 좋지는 않더라고요. 주로 맥에서 구동시켜야 돼요. 그래서 좀 맥을 잘 모르기 때문에 상당히 고생했던 기억이 납니다만은 이제 그 스캔을 해야 되는데 그런 이제 잡광선을 좀 막아주면서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. 그래서 제가 좀 지금 뺏겨놨습니다만은 일단 그 CUV 작업을 시작을 할게요. 좀, 좀 엉성하긴 한데 이게 좀 확실해서 저는 이걸 씁니다. 그 디자이너들 그 작업실을 가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. 잠깐 빼고 말씀드리겠습니다. 모니터마다 위에 이렇게 받침으로 해가지고서 빛을 가릴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것들을 붙이고 쓰는 경우를 보셨을 거예요. 되게 길이가 뭐 한 요 정도 됩니다. 요 정도 되는데 깔끔하고 이쁘긴 하죠. 그런데 이제 그 빛을 다 못 막아줘요. 그게 옆에 들어오는 빛을. 근데 이제 디자이너들은 어느 정도 그 전문적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그 감을 다 잡을 수 있거든요. 근데 저 같은 경우나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디자이너는 아니잖아요. 그 사진 찍는 사람이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그 감을 못 잡을 수가 있어요. 그래서 확실하게 막아주는 게 좋아요. 그래서 전 이게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들었습니다만은 그 내부가 까맣기 때문에 그 적광선의 영향을 좀 덜 받아요. 레벨 값이나 커브 값을 이렇게 조정을 할 때 RGB가 그 채널이 다 따로 있지 않습니까? 그 RGB 채널을 따로따로 만지질 않아요. 왜 그러느냐면은 따로따로 만지잖아요. 그럼 따로따로 그냥 색깔을 다 건드려 놓는 결과가 나요. 그래서 나중에 포토샵에서 정작 작업을 하려고 보면은 더 어려워요.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통합을 해서 만지면은 약간씩만 움직이거든요. 그 움직이는 폭이 좁거든요. 그래서 저는 포토샵에서 많이 그 뒷작업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필름 이 원본을 여기 있는 그 룻배로 보면서 최대한 근사치에 가깝게 만져주는 거예요. 여기서 그 정도 수준에서 오늘 그 보여드린다는 걸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. 이제 일단 작업을 하면은 지금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이제 라이트 박스를 앞으로 당겼습니다만은 약간 밀어 놓겠습니다. 그 여러분들께서 그 포토샵에서 쓰시는 그 언샷 마스크 값 있죠? 그것도 사전에 입력시킬 수가 있습니다. 포토샵에서 그 입력시키는 것보다 여기서 애초에 어느 정도 그 설정 값을 잡아주고 넘어가는 게 좋은데 이게 항상 그 기본은 항상 250으로 잡혀 있습니다. 보시다시피 아래는 그 먼지 제거 기능이거든요. 근데 전 먼지 제거 기능 안 씁니다. 먼지 제거 기능을 쓰면은 먼지만 제거하는 게 아니라 그 피사체에 찍혀 있는 그 물체들까지 지워버리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먼지 제거 기능을 아예 이렇게 꺼뒀습니다. 일단 그 280으로 맞춰주고 닫고요. 여기가 이제 다 조정할 수 있는 건데 이 커브 값도 제가 그렇게 그 심하게 틀지를 않아요. 저는 살짝 올려만 줍니다. 이렇게 약간 밝기. 그 다음에 레벨 값으로 와서
약간 올려주고, 그러면서 좀 맞춰주고, 그리고 여기는 그 새츄레이션. 여러분들 그 사진을 선명하고 예쁘게 보이기 위해서 이 채도를 많이 만지시는데요.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. 이 채도 값을 높이면은 그 오만 잡색이 다 올라와요. 특히 그 사람의 눈을 그 현혹시키는 색이 뭐냐면 사이언과 마젠타 계열이거든요. 그 사이언과 마젠타 계열을 너무 올려버리면은 그 사진의 그 본래 가지고 있던 데이터가 손실이 돼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채도 한번 올려보겠습니다. 좀 15 정도로만 올려보겠습니다. 여기서 이제 채도를 이제 꺼보도록 하겠습니다. 바뀌는 거 보이시죠? 이게 그 블루 사이언 계열인데 그 수정하기가 굉장히 힘이 들어져요. 지금 끈 상태인데도 이 부분 요 그림자진 부분을 보질 않고 이 전체적으로 분위기만 그 휩쓸리거든요. 그 많이 안 넣으시는 게 좋습니다. 이거는 포토샵에서 조정하면서 해주시는 게 좋아요. 채도 값을 15 정도만 이렇게 살짝 해놓고 적용이 됐을 때하고 적용이 되지 않았었을 때 그 차이, 원본 상태에서 얼마나 그 바뀌나 이 차이를 보면서 늘지 안 늘지를 조절을 합니다. 그리고 좀 과하다 싶으면 이 부분에서 약간씩 조절을 합니다. 근데 지금은 사이언과 블루 계열이 이쪽이 많이 껴있기 때문에 끄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. 그리고 이 레벨 값은 과하지 않게, 왜냐하면 뒷작업을 좀 염두에다 둬야 되거든요. 그렇게 지금 이게 보이는 비율이 여기 보시다시피 11%로 이렇게 잡혀 있는데 내가 그 스캔하고자 하는 용량의 100%를 볼 수가 없어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이상 크기를 올려버리잖아요. 보시다시피 그 깨져나가는 게 보이죠. 이걸 100%로 해버리면 다 입자가 거칠어져 가지고 이 정도 선에서 아니면 크게 해도 한 이 정도 선에서 전체적인 윤곽에 대한 그 감을 잡으시고요. 예, 이해하고 포토샵 7.0인데 요즘에 이런 포토샵 보기 힘들죠? 화면에는 지금 그 스마트폰 카메라 자체가 약간 광각 계열이기 때문에 왜곡이 되니까 좀 삐뚤어져 보이거나 아니면 그 넓게 부채꼴로 퍼져 보일 수 있습니다만은 지금 정상적으로 그 트리밍이 된 경우입니다. 한번 볼까요? 이거 이대로 자르면 안 되거든요. 자, 어느 정도 틀어졌는지 좀 보이죠? 그 세이브가 여기 있습니다만은 그 일일이 이거 그 메뉴를 만지는 것도 힘들기 때문에 저는 그냥 그 단축키를 쓰거든요. 컨트롤 세이브. 이제 그 한 장 정도를 더 해볼게요. 역시 아까 알려드린 대로 그 먼지를 좀 털어줘야 됩니다. 이렇게 움켜쥐듯이 하라고 말씀드렸죠. 그리고 이거 잘 잡아야 돼요. 잘못하면은 이렇게 털다가 필름이 확 날아가요. 그렇기 때문에 끄트머리를 자기 나름대로 방법을 찾아가 이렇게 약간 움켜쥐듯이 해서 그 털어주시기 바랍니다. 캐리어를 빼서 넣는 경우가 있고요. 그 다음에 아예 그 필름이 그 계속해서 같은 그 규격의 필름이 나올 때는 아예 장착이 된 상황에서 그 작업을 해도 별 관계는 없습니다. 프리뷰 눌러주시고요. 이 사진은 그 독일 그 바바리아에서 찍은 길 사진인데요. 세로로 맞춰줘야 되고 특히 그 6, 7 판형 같이 큰 것들은 이렇게 세로로 이렇게 돌리잖아요. 그러면은 그 화면을 넘어가요. 그럴 때는 이렇게 화면을 축소시켜주고 이 기능들은 아마 거의 대부분의 스캔 프로그램이 다 있을 겁니다. 스캔 저장 누르면 바로 스캔 들어갑니다. 자, 이상으로 그 사전 데이터 값 그 입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그렇게까지 그 고급 기술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. 고급 기술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 그러나 이제 디지털 카메라는 RAW로 촬영을 하지만은 필름 같은 경우는 이 원본의 상태를 그대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. 그 색상 그 수정하는 과정에 있어서. 그러니까 이런 그 필름을 보면서 원본 필름을 보면서 그 수정을 할 수 있다는 그 유리한 점을 최대한 활용을 하셔야 돼요. 그렇지 않으면은 필름을 쓸 때 그 자기만의 그 유리한 점을요
살려내지를 못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데이터 사전 입력 값을 여기서 모든 게 완벽하게 된다고 생각을 하면 안 돼요. 최종적인 거는 포토샵에서 나머지 과정을 마무리를 진다고 생각을 하시고요. 캠 프로그램에서는 최대한 얼마나 근사치까지 가주느냐, 그게 되게 중요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근사치까지 가주되 과다하게 하지 마세요. 과다하게 하면은 나름대로 이제 화면상에서 볼 때 예쁘고 멋있기는 합니다만은 나중에 혹시라도 그 사진을 내가 인쇄할 일이 있다, 인쇄소 가져가잖아요. 이 데이터 못 쓴다 소리가 나오든지 아니면은 깨져 나옵니다. 색이 다 틀어져 있어요. 진짜 좀 전에 제가 잠깐 거울을 봤더니 얼굴이 빨갛더라고요. 지금 동영상 제작을 시작을 한 지 그렇게 많이 되질 않았고 경험이 많지 않다 보니까 좀 긴장을 지금 한 모양인데,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거, 여러분께 제가 알고 있는 걸 알려드리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이 정상적으로 아마 제가 곧 돌아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돼요. 사실 우리 나이 때는 미디어 세대가 아니었거든요. 이 카메라에 대한 뭐라고 할까, 적응이랄까, 그런 것들이 좀 약해요. 여러분들 유튜브 영상 보셔서도 알겠지만은 그 사람들이 경험도 많고 세상을 살아오면서 겪은 스토리들이 되게 많은데 유튜브 영상이 왜 없겠어요? 있죠. 그러나 해보면 안 되거든요. 저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용기를 낸 경우인데 풀어내지를 못해요. 지금 아직 다 풀어내지를 못하는데 차츰 저도 노력을 해보겠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. 이상입니다. 감사합니다.